과학은 평등한가? 이런 물음은 언뜻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과학관에 따르면 과학은 자연을 그대로 반영하는 객관적인 활동이므로 정확하게 관측하였는가? 실험이 제대로 설계되었는가? 결과값의 계산은 올바른가? 등의 질문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과학을 사회학의 분석 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 과학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조명합니다. 근대 과학의 수립은 17세기에 이루어졌지만 과학자 사회와 과학 활동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일입니다. 과학사회학을 정립한 로버트 머튼은 과학의 내부적 질서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연구의 선구자였습니다. 머튼은 과학을 고유한 가치와 규범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로 해석했습니다. 16세기 이후 과학은 공인된 지식의 확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성취하였는데 머튼은 그 이유가 과학자 사회에 일정한 규범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머튼이 제시한 4가지 규범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주의. 과학적 지식은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과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종속되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유주의. 과학적 지식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과학 공동체 전체의 공유 자산이므로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지식이 확산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이해관계 초월. 과학자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여 과학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합니다. 조직화된 회의주의. 과학자들은 기존의 지식과 가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이를 수정함으로써 과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규범들은 과학이 본질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체계를 지향한다는 이상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과학자 사회에는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여성, 소수인종, 개발도상국 출신 과학자들은 과학계에서 불평등한 기회와 자원 접근성 문제 등을 겪곤 합니다. 따라서 과학은 평등한가라는 질문은 과학적 방법론의 객관성이 아니라 과학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제도적 공정성을 묻는 것입니다. 머튼은 과학자 사회의 보상체계를 분석하면서 그 핵심을 명망으로 보았습니다. 명망은 과학적 생산물에 대한 동료들의 인정을 토대로 형성됩니다. 과학적 생산물의 내용은 과학자 공동체에서 상호교환되며 이를 통해 전문가 사회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들의 인정을 통해 주어지는 즉각적인 보상이 바로 명망입니다. 연구비 지원이나 학계의 지위를 얻는 것은 명망에 따른 부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머튼에 따르면 명망이라는 보상은 성, 지위, 소속 등 과학자 개인의 특수한 속성에 얽매이지 않으며 모든 과학자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평등주의 원칙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명망은 오로지 얼마나 새롭고 가치 있는 과학 지식을 생산했는가라는 보편적 원칙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동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인정을 통해 과학자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과학 지식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적 생산성과 보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과학자 사회는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입니다. 과학자 사회와 제도를 연구한 고전적인 연구에 따르면 약 15%의 과학자가 전체 논문의 약 50%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SCI에 속한 저널에 발표된 논문 중 70%는 단 한 번 인용되는 데 그치며 0.009%의 논문만이 100회 이상 인용됩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과학자 사회가 극도로 불균등하게 분포된 성과와 보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수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과학자 사회의 명예와 자원의 분배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과학자 사회가 규범 구조에 따라 작동한다고 본 로버트 머튼조차도 실제 과학자 사회가 계층화되는 과정에서 마태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성경의 비유를 바탕으로 고안된 마태 효과라는 용어는 이미 명망을 얻은 과학자가 더 많은 자원과 인정을 받는 현상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누적 이익이론과 결합하여 과학자 사회가 계층화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누적 이익은 과학자가 경력 초기에 획득한 우위가 이후의 인정과 자원 획득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것이 다시 더 높은 생산성으로 발전하는 강화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가 초기 연구에서 주목받게 되면 그는 후속 연구 자금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더 많은 공동 연구 기회와 논문 출판 기회를 제공받으며 결국 더 많은 논문에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초기 우위를 더욱 강화시켜 과학자 사회 내의 명망과 자원을 더욱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 누적 이익에 대해서는 이를 불평등한 과정으로 보는 견해와 효율적인 자원 배분 메커니즘으로 보는 견해, 두 서로 엇갈리는 견해가 뒤따릅니다. 누적 이익이 특정 집단으로 집중되는 과정을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초기의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학자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된다고 주장합니다. 재능과 노력이 아닌 초기 환경과 기회에 따라 과학자의 경력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과학계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누적 이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에서는 초기의 우위가 과학자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추구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초기에 우수한 성과를 낸 과학자에게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계 전체의 생산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 사회의 명망과 보상 체계는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제도적 요인과 사회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후광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크레인의 연구, 롱, 앨리슨, 맥기니스의 연구, 그리고 로시터의 마틸다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은 명망 높은 학과에 소속되는 것이 과학자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속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주므로 과학자 개인의 명망이 소속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롱, 앨리슨, 맥기니스의 연구에서는 교수 선발에 있어 연구 생산성보다 출신 학교와 지도교수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명망 있는 교수의 지도학생이 되면 지도교수의 명성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정보와 공동 연구의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조직의 구성, 연구 성과의 발표, 교육과정 이후의 고용 및 생산 활동 등에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학사학자 로시터는 과학자 사회의 계층화에 끼치는 젠더의 역할을 마틸다 효과라는 용어로 제안했습니다. 마틸다 효과는 과학사에서 여성이 당대에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역사에 남지 못하게 된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머튼의 마태 효과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누적 이익의 부정적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로잘린 프랭클린은 DNA 분자구조 연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나 노벨상 수상자인 왓슨과 크릭은 그녀의 기여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리제 마이트너는 핵분열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설명하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1944년 노벨 화학상은 동료 연구자인 오토 한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소속기관, 출신 학교, 지도교수, 젠더, 그 밖에 과학적 업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료 평가 과정도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대학의 심리학과 소속 연구자들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이미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저자 이름과 소속 기관을 바꾸어 동일한 학술지에 투고했을 때 대부분의 논문이 방법론상의 심각한 결함을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동료 평가 과정에서도 논문의 내용보다는 저자와 소속 기관의 명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험적 연구들은 과학자 사회의 보상과 계층화가 새로운 과학 지식의 생산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제도주의 과학사회학 연구는 과학이 단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 체계인 것만이 아니라 명백히 사회적 활동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는 과학 지식의 생산 과정이 투명하고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젠더나 인종으로 인한 유리천장이 과학자 사회에서도 사라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학 지식 생산의 장이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은 과학 역시 인간 활동의 일부로서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상황적 지식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과학이 생산되는 과정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체계, 그리고 과학자의 개인적 배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제3세계 여성 과학자와 서구의 백인 남성 과학자가 서로 다른 배경에서 과학을 수행하기 때문에 과학 연구의 방향과 결과가 획일적이지 않고 다채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과학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개인들은 과학 발달의 혜택을 누리기도 하고 과학의 부작용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다양한 과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과학들이 만들어질수록 과학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과학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수록 과학은 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입니다.